피해자가 직접 작성해 보내주셨으며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그대로 낭독함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은 올해 2월 23일 회사 1차 회식을 마치고 대리를 불러 차량을 이용해 2차 회식을 가는 과정에서 발생됐습니다. 차에는 부득이 대리기사 외에 5명의 직원이 타게 되었습니다. 뒷자리에 저와 가해 남성 포함 4명의 직원이 앉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여직원 둘은 좌석 앞쪽 끝에 겨우 걸터 앉았고 저와 가해자는 각각 왼쪽과 오른쪽 끝에 앉게 되었습니다. 2차 장소로 이동 중 가해자는 가운데 여직원 둘의 등 뒤로 뿌리치는 저의 손을 몇 차례 움켜잡더니 결국 제 머리카락과 목을 끌어당겨 강제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피하기 위해 얼굴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고 가해 남성은 제 오른쪽 뺨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도 저항도 할 수 없었지만 가해 남성은 저를 놓아주지 않은 채 같은 행위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2차례나 반복된 뒤에 겨우 그 사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직후 2차 회식 장소인 제주시청 인근 노래주점에 도착했고 저는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생각도 잠시 여직원들의 어느 한 임원 손에 이끌려 남성 임원들과 1대1로 춤을 추는 광경을 목격하고 저는 이런 분위기의 회사에 과연 성범죄 피해 직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있을까 하는 의문만 남기면서 그날 사실을 알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이 사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또한 무서움과 혼란스러움에 출근은 늘 곤혹스러웠습니다. 겨우 마음을 부여잡고 평소와 같은 업무에 나섰지만 강제추행을 했던 남성과 마주치면 무서웠습니다. 알아서 스스로 숨고 피했습니다. 우울증은 깊어지고 한숨과 눈물은 늘어갔습니다. 수백 번의 예행 연습과 용기 끝에 지난 3월 5일 회사에 성추행 사실을 처음 알렸고 회사에서는 저와 가해 남성 그리고 직장 간부와 3자 대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가해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3자 대면 자리에 동석했던 직장 간부에게 만약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제가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고 돌아온 답변은 고소를 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이 일이 외부로 유출되어 공론화가 되고 기사화까지 된다면 이미지상 우리가 불편해진다. 기사화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희 안정적 회사 생활에 대한 물음에 언론에 알리지 말라며 회사의 이미지만 신경 쓰는 간부의 모습에 씁쓸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저에게 우리 회사의 보수적인 분위기상 만약 너가 고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너는 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 심지어 과거 회식 때 다른 여직원의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례를 들면서 걔는 아무렇지 않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참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사 3개월 만에 뜻하지 않은 추행을 당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더러움마저 감내해야 하는 2018년 대한민국 현실은 서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미투를 선언하는 이유는 제 뒤에 들어올 누군가는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좁은 제주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숨죽이고 있어야 하는 이름 모를 여성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